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축전을 벌여왔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 앞.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가 성리적으로 열리는 시기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중국공산당과 중국인민을 대표하여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를 열렬히 축하하며 대회를 통하여 조선노동당의 전체 당원들과 조선인민에게 진심으로 되는 인사와 아름다운 축원을 보냅니다. 조선노동당은 조선혁명과 건설의 굳건한 용도적 핵심입니다. 조선노동당은 오랜 기간 조선인민을 묶고 세우고 이끌며 절기차게 분투하여 조선의 사회주의 위협을 추동하는 여정에서 중요한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김정은 총비서의 굳건한 용도 밑에 최근 연간 조선노동당은 새시대 5대 당건설 노선을 구현하고 사회주의기를 확고부동하게 걸어왔으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힘을 넣어 일련의 기뻐할 만한 성과들을 이룩하였습니다. 중국 측은 이에 대하여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선 당과 인민의 정치 생활에서 커다란 사변으로 되는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는 앞으로 일정한 기간 조선의 당 건설 및 국가경제 발전과 관련한 전략적 계획을 세우고 포치 사업을 진행하는 데서 중대한 우위를 가집니다. 김정은 총비서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굳건한 영도 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끊임없이 새롭고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를 축원합니다. 중조 두 나라는 다같이 공산당이 용도하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최근 연간 두 당 두 나라 최고 용도자들의 전략적인 인도에 의하여 중조 관계는 새로운 역사적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시정일관 조선노동당과의 친선협조 관계 발전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으며 조선노동당과 함께 의사소통과 대화를 강화하고 당 및 국가관리 경험에 대한 교류를 심화시켜 중조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공동으로 인도하고 두 나라 사회주의 위협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주동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촉진할 용의가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가 훌륭한 성과를 거두기를 축원합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2026년 2월 19일 베이징.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에 처음하여 전 러시아 정당 통일러시아 위원장이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 나는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에 처음하여 당신에게 가장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당대회에서 채택되는 결정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속적이고 다방면적인 발전에 커다란 활력을 더해주고 모든 분야와 부문에서 나라의 잠재력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오랜 기간의 친선과 협력의 전통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대하여 우리 국가들은 외부의 압력을 단호히 물리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안정과 안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간 통일러시아당과 조선노동당의 관계는 러조 사이의 협동을 발전시키는 데서 보다 의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포함하여 가장 포괄적인 범위에서 두 당들 사이의 실리적인 대화가 계속 심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 당신과 당대회의 전체 대표들이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새로운 목표들을 달성할 것을 축원합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전 러시아 정당 통일러시아 위원장 메드베제브. 2026년 2월 18일 모스크바.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에 축기를 보내왔습니다.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에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천도교 총우당 중앙위원회가 축기를 보내왔습니다. 우당들은 축기들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에 저음하여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시대,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를 승리로 향도하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삼가 드렸습니다. 또한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제중조선인 총연합회가 축기를 보내왔습니다. 축기드리는 위대한 김정은 원수님께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에 저음하여 최대의 영광과 축하를 드립니다 등의 글발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에 끝없이 충실하자. 당의 사상관 철전, 당정체 공이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자. 우리 당의 강화 발전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 행정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리정표로 될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 개막 소식에 접한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영광의 당 대회에 최대의 경의와 열렬한 축하를 드리고 있습니다. 농업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새 시대 농촌혁명 강령 실행을 성공적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어머니 당에 감사의 인사를 삼가드리며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새 전기를 펼쳐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다시금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새 시대 농촌혁명 강령이 실시된 이후 지난 4년간 전국적으로 1860여 개 농촌 마을에 11만 3천여 세대의 문화주택들이 새로 일도섰습니다.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힘있게 과시하며 방방곡곡이 솟아오른 새 농촌 살림집들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기간에 어머니 당이 우리 농업 근로자들에게 안겨준 사랑의 보금자리입니다. 사실 전국의 농장만 해도 수천 개, 작업반별로 계산하면 수만 개나 되는 농촌 마을들을 모두 새롭게 변모시킨다는 것은 보통의 담력과 배짱을 가지고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세계적 승망을 풀어주는 것을 자신이 수건 사업으로 내세우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가까운 앞날에 전국의 모든 농촌 마을을 삼지어신 농촌 마을의 수준으로 정말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 이상촌으로 만들자는 것을 우리 당의 농촌건설 정책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농촌진흥이자 곧 사회주의 농촌 문제 해결이며 사회주의 수호전이라고 하시면서 살림집 건설을 기본으로 지역적 지대적 특성에 맞게 계획을 바로 정하고 단계별로 모관하게 수행하여 우리나라 농촌의 급속한 진흥이 실지 눈에 띄게 농민들이 피부에 가닿도록 해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농촌 살림집 건설과 관련한 수많은 설계 형성안들을 하나하나 지도해 주시고 시군 건설여단 조직과 건설 장비, 자재 보장, 농촌 건설용 시멘트의 공급 및 수송, 보관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다 취해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농촌 살림집 건설은 우리 당에서 제일 중시하고 반드시 실현하자고 하는 전략적인 중대 계획이라고 하시면서 시공의 질 보장과 감독 사업, 건축물의 내부 마감과 원림 녹화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농촌 살림집을 눈에 잘 뜨이지 않는 산골 막바지 농장, 제일 조건이 어려운 농장에서부터 건설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농촌의 면모와 환경을 개변시키는 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현대적인 농촌 살림집과 조화를 이룬 특색 있는 원림 경관에도 우리 농업 근로자들에게 최상의 문명을 안겨주시려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위민헌신의 세계가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농촌 마을의 원림 역할을 하라는 것은 살림집 구역 전반에 대한 원림 역할을 하라는 것이지
살림집 주변에 한두 그루의 나무나 심으라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농촌마을 원림녹화에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밝혀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동지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서 새로 일도서는 농촌마을들의 느티나무, 운행나무를 비롯한 수정이 좋은 키 큰 나무들과 여러 가지 꽃감목들, 과일나무들이 뿌리를 내려 현대적으로 일도서는 농촌마을들의 풍치를 더욱 아름답게 해주고 있습니다. 농촌 살림집 건설의 초태에 황주군 장천리, 송단군 금악지구를 비롯한 나라의 곳곳에서 연이은 새집들이 소식이 전해지고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이 전국적으로 25,600여 세대의 현대적인 농촌 살림집들이 일떠서 온 나라 인민들에게 크나큰 자부를 안겨주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농촌을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 리상촌으로 꾸리는 것을 자신의 수건 사업으로 내세우시고 불철주야의 헌신과 노고를 갖추가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정력적인 영도로 지난해에만도 전국 각지에 2022년보다 수천 세대나 더 많은 3만 2천여 세대의 농촌 살림집들이 각이한 구조와 형태로 일떠섰습니다. 농촌 건설이 살림집들뿐 아니라 공공건물, 생산건물들도 포함시킬 때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운산군 탑상농장과 배천군 역구도 농장, 경성군 연분농장을 비롯하여 각지의 여러 농장에 현대적인 공공건물과 생산건물들이 새로 건설됨으로써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새로운 본보기적 실체들이 마련되게 됐습니다. 해마다 달마다 맞이하는 사회주의 농촌의 환희로운 새집들이 경사는 위대한 김정은 시대의 거창한 농촌 혁명에 펼친 환희로운 화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몇 달 사이에 지금 사회주의 문화농촌의 주인이 된 복받은 우리 농업 권력자들은 새 시대 농촌 문명의 향유자들로 내세워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고마운 사랑과 은덕에 더 높은 알곡청산으로 보답할 불같은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인민대중 지일주의를 자기의 기폭에 아로새긴 조선노동당의 현명한 영도 따라 사회주의 농촌의 천지개벽의 새 역사는 줄기차게 이어질 것이며 우리 조국은 당제 9차 대회가 가리킬 전면적 발전의 새로운 승리를 향해 더욱 힘차게 전진해 갈 것입니다. 당제 8차 대회가 세운 투쟁의 리정표 따라 전진해온 지난 5년간 우리 국가와 인민의 존의와 영웅성을 힘있게 과시한 커다란 자긍심을 안고 각지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더욱 기세충천해서 일터마다에서 생산적 악량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준공을 선포한 신의주 온실종합농장과 신의주 남세과학연구 중심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남다른 긍지를 안고 겨울철 조건에서도 갖가지 신선한 온실남새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대성과 선진성, 실리성에 있어서나 건축 수준에 있어서 또 한 단계 더 약한 초유의 대온실군, 리상적인 농장도시에서 살며 일하는 크나큰 자부심이 넘쳐 이들은 더 많은 온실남새를 생산해서 인민들에게 보내주기 위해 작물들의 품종별 생육 조건에 맞게 온습도 조절과 용량 관리 등을 기술 규정의 요구대로 하면서 충실한 남새 모드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이 온실에서는 지열로서 요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고추와 부루, 오이와 도마도, 진채를 심었습니다. 고추 밑에 공간 사이구로서는 부루를 재배하고 있으며 양면에는 진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성과이자 남새 증산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농장에서는 기술학습을 정상화해서 일꾼들과 종업원들에게 온실남새 재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정확히 인식시켜주고 있습니다. 신의주 남새과학연구 중심에서도 각종 열매남새와 잎남새, 기능성 남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보당 수확과와 품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가 남새 품종들의 고유한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을 명심한 이곳 일꾼들은 환경 및 용량 관리와 포기 관리를 철저히 기술 규정대로 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당의 은정 속에 훌륭히 일떠선 각지의 지방홍업 공장들에서 제품의 질 제고와 품종 확대에 중심을 두고 생산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각지 지방공업 공장들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자기 지역의 풍부한 원료 원천에 의거해서 질 높은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모두가 분발해서 단위 발전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밀 면적은 그 전에 비해 10배, 기름 작물 면적은 200정보로 확보한 함주군에서는 지방공업 공장들에 필요한 원료를 충분히 대주면서 제품의 질을 부단히 높이고 가지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조업 당시 우리 공장에는 기초식품 작업반, 어린이 식료품 작업반을 비롯해서 총 4개의 작업반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생산의 전문화를 실현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함주군 지방공업 공장들에서는 생산과 경영활동의 최적화, 최량화 실현에 주력하면서 기술학습과 기술 전습을 실소 있게 진행하여 기술자 기능공 대여를 더욱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군 지방공업 공장들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지방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베풀어지는 당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가슴 깊이 새기고 제품의 다종화 실현과 생산 활성화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신의주 학생교복 공장입니다.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재단 실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선진적인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가공 지도서의 요구를 엄격히 준수하면서 학생들에게 차려질 교복을 질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품속에서 더 밝게 피어날 학생들의 행복 넘친 모습을 그려보며 이곳 종업원들은 가치 있는 기술력 신안들을 창안 도입하면서 교복 제품마다의 진정을 바쳐가고 있습니다. 해주 학생신발 공장에서는 정연한 질보장 체계를 확립하고 공정검사원들과 품질감독원들의 역할을 높여서 각종 구두와 운동신들을 학생들이 신기 편리하면서도 맵시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함흥 밀가공 공장에서는 밀가루 고급률과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선진적인 가공 기술을 받아들여 밀가공품의 질을 제고하고 기대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질이 철저히 담보된 밀가공품을 당의 운정 속에 새로 일떠선 도안의 식료 공장들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날씨의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날씨의 특징은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매우 적은 곳입니다. 이 기간 전국 평균 기온은 령도로서 평년과 지난해보다 매우 높았는데 14일에는 기상관측 이래 세 번째로 높은 일평균 기온이 관측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강원도와 함경 남북도, 량강도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눈과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아 강수량은 평년보다 매우 적었습니다. 앞으로 2월 말까지도 대부분 지역에서 눈과 비가 내리지 않겠으며 전국 일평균 기온은 22일과 23일에 평년보다 낮고 24일부터는 평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11도로서 평년보다 7도, 어제보다는 2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였습니다. 오늘 밤 약해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서해안 지역과 내륙의 유로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령년을 비롯한 서해안의 국보적 지역에서는 한때 초당 15m 정도까지의 센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은 고기압과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과 북부 내륙의 유로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5m 정도까지의 센바람이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과 내일 평양시를 비롯한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지표면 부근의 상대 습도가 높아 대기가 뿌옇게 보일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영하 13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종평지방으로서 1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초당 3 내지 6m 불고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후 한때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3도, 내일 낮 최고기온은 1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 불고 개이겠으나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초당 3 내지 6m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초당 3 내지 6m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초당 3 내지 6m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초당 3 내지 6m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 불고 흐리겠으나 오후 한때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초당 3 내지 6m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과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초당 3 내지 6m 불고 개이겠으나 오후와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청진시 북동풍이 초당 1 내지 3m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과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 불고 개이겠으나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초당 3 내지 6m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먼바다, 함경북도의 대부분 해상, 조선 서해 해상에서 수위경보입니다. 내일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가까운 바다에서는 남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먼바다에서는 남서풍이 오후에 초당 12m 정도까지 세게 불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다가 오후에 경성군으로부터 라선시까지 가까운 바다를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서 초당 12m 정도까지 세게 불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오후부터 초당 12m 정도까지 세게 불겠습니다.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으며 조선 동해 해상은 개였다가 흐리고 조선 서해 해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 중급경보, 조선 서해 해상에서 수해경보입니다. 모레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15m 정도까지 세게 불다가 오후에 서풍이 초당 20m 정도까지 매우 세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3m 정도로 먼 바다에서는 최고 5m 정도까지 매우 높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15m 정도까지 세게 불다가 오후에 북서풍이 초당 20m 정도까지 매우 세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3m 정도로 먼 바다에서는 최고 5m 정도까지 매우 높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세게 불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때문에 내일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먼바다, 함경북도의 대부분 해상, 조선 서해 해상에서 모레는 전반 해상에서 강풍과 높은 파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2월 22일부터 27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센바람 경보입니다.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강한 저기압골과 구디로 나오는 찬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22일에 함경 남북도와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초당 20m 정도까지의 강풍이 불겠으며 동서해안의 여러 지역과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초당 15m 정도까지의 센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23일에는 강원도와 함경 남북도, 량강도의 일부 지역과 라선시에서 초당 15m 정도까지의 센바람이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일과 23일에 전반적 지역에서 찬바람이 불면서 날씨는 찰 것으로 예견됩니다. 때문에 건설 부문과 도시경영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센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22일에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강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과 남부의 일부 지역, 라선시에서 5mm 미만의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23일에는 약해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소이안 중부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개였다가 흐리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24일에 고기압과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의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남부의 유로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25일부터 27일까지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25일에 강원도와 함경남도에서 개였다가 흐리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26일에는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27일에 강원도에서 개였다가 흐리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전국 일평균 기온은 22일과 23일에 평년보다 낮겠으며 24일부터는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